우리 안규리 센터장님과 우리 손혁수 교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지만 축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한 해 1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지금 작년 참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오셨고 저희들도 열심히 살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 저도 이제 많이 나가서 강의도 하고 지난주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세계에서도 저희 우리나라의 간이식 수준이나 이식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제는 뭐 논문이라든지 뭐 성적, 뭐 생존율 여러 면에서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외국 가서도 간이식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간이식 서울대학교교육병원 간이식 팀도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좀 맞춰가지고 어떤 뭐 이식 건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과연 이제 그 질적으로 얼마나 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기초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뇌사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비증자가 작년에 400명으로 신문에 아마 좀 났을 텐데요. 장기 기증한 환자분들이 400명을 넘었는데 그 정도는 어느 급이냐면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많고요.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이 제일 많은데 10만 명당 15명인가 뭐 그런데 지금 한 10명이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굉장히 뇌사 기증자가 많은 곳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고무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뇌사 기증자가 늘고 있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그전에는 뇌사 기증자의 장기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등한시했었습니다. 조금 몇 명 없으니까 급한 사람 위주로 해야 되겠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게 기대되니까 이런 공정한 분배, 어떤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원칙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기초 연구들을 작년, 올해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이 아시아권에는 특히 간이식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몽골도 그렇고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아직 실력이 좀 안 돼서 되는 좀 잘 못하는데 그리고 또는 돈은 있는데 기술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데 그다음에 돈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아시아권에 그런 나라가 많고 대신 간 질환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또 아시아권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 한 향후 몇 년간은 우리나라 쪽에서 아마 세계 특히 아시아권의 여러 가지 간이식을 교육하고 또 간이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우회분들 작년에 이제 저희 처음으로 야유회식으로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환우 그렇게 좀 뭐 자원봉사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장기기증 캠페인도 지금 여러 차례 하셔가지고 올해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환우회분들도 이제는 환우회의 한국에 있는 환우회 리더로서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환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야유회 때도 다시 한번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뇌사 장기이식 소개 및 바람직한 대기자 수칙에 대해서 장기이식센터 양재석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이식센터 양재석입니다. 저는 신장내과를 전공했고요. 그 중에서 신장이식 또 일반 이식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다른 때하고 틀리게 간이식계 총회가 있고 간이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제 간이식 이미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혹시 이제 잘못됐을 때 저기 다시 그 이제 지하 내사 식당 장기 안 돼요?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네. 일반적으로 전체 장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장 얘기가 바로 좀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 먼저 이제 네. 요즘 현대 사회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빠르게 움직이고 사회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개인도 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움직이시고 시간도 없으실 텐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한 회를 결성하셔서 뭐 다른 분들을 돕고 하는 게 상당히 그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보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서로 같이 북돋아주고 또 다른 분들 도와줄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해 나가셔서 다른 분들 도움이 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내사자 기증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내사 장기식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요. 서구에는 반 이상이죠. 특히 캐톨릭 국가에서는 뭐 예를 프랑스 같으면 기증 안 한다고 자기가 주장하기 전에는 무조건 기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데 스페인은 뭐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기증하게 됐거든요. 사회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는 특히 저항성이 많았죠. 일본도 이 장기 내사법이 통과된 게 재작년에 처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이제 내사이식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사이식이 바람직한 거죠. 이제 기증하는 분한테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많아지고 하는 이 내사 장기식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내사라는 건 내 전체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 온몸이 죽게 돼요. 식물인간이라는 게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데 이건 내 일부분만 죽는 거예요. 이것도 대개는 죽죠. 그런데 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내사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100% 죽진 않아요. 아주 더럽게 살아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드라마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사이식이라는 건 이 내사자 100% 심장사로 이어지는 이 내사 상태의 환자한테 장기를 떼서 이식받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우리나라 이제 법이 개정돼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과거에는 그냥 한 거죠. 참 심장사 이식이라는 게 또 요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는 많이 하는데요. 심장사 이식도 종류가 많아요.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응급실에 왔는데 가망 없을 때 기증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뭐 서구에는 뭐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냥 인공호흡기를 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심장사 이식인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 내사 이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소위 심장사하고 내사하고 겹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단 심장사가 생기면 아주 급합니다. 30분, 1시간 내에 수술자가 이동해서 바로 조처를 해야 되거든요. 심장이 멎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사 이식의 성적은 초기에는 성적이 좀 회복이 더딘데요. 결국에 내사자 이식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장사 이식도 뭐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들었을 때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받으실 분한테. 그러면 크게 뭐 상관없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 사람한테 받는 생체 장기 이식하고 내사자한테 받는 장기 이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는 장기 이식 장점은 주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주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면 궁합이 안 좋은 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궁합차에 의한 그 성적차는 적습니다. 내사는 궁합차에 대한 성적차가 크거든요. 근데 생체는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궁합이 좀 안 맞더라도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장기가 성적이 내사보다 우수합니다. 세계 우리 병원 성적이 20년 이상이거든요. 세계적인 성적인데 뭐 미국보다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은 질이 안 좋은 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쓰고 땅도 넓기 때문에 내사자 장기로 서부 해안에서 동부까지 이동하려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성적이 아마 처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적이거든요. 우리 병원 20년 이상 가고요. 내사자는 평균 한 15년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 정도 성적이 나쁩니다. 그리고 공여자나 받는 사람이 적절한 자기 원하는 때 접촉을 할 수 있죠. 원하는 때. 합병증 이런 걸 미리 다 예방하고 미리 조치한 다음에 준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단점은 줄 사람이 이거 줘도 괜찮을지 또 가족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중압감도 있죠. 그 다음에 내사자가 공여자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모든 수술은 맹장 수술 하나도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그런 것처럼 수술에 따른 부담은 있는 건 어쩔 수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혹시나 이제 0.3%에서 합병증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인데 내사이식 장점은 그런 거 없죠. 수혜자에 전혀 부담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기증하니까 공여자로 인한 수혜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없고 공여자의 건강상의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생존율이 한 5년 정도 처진다는 거,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길다는 거, 응급수술을 갑자기 내사자가 발생하니까 준비를 미처 못한 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응급수술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간이식 같은 경우에도 내사이식이 수태식보다는 한 10% 정도 생존율이 낮습니다. 간이식도. 내사 장기이식 수혜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면 일단 대기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사 기증자가 있으면 제가 받고 싶다는 것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센터나 이제 가까이 방문하셔서 처음에 등록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한그와 동시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고 등록했다고 바로 받는 건 아니죠. 대기 기간이 한 4년 내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혈액검체를 채취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제외를 합니다. 1년 넘게 안 하면. 그래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이제 검사를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에 따라서 순번이 되면 호출이 받습니다. 대기 2, 3위까지 동시에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1순위가 안 될 경우 2순위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자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을 동시에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교차 반응을 하죠. 궁합 검사를. 갑자기 돌아가셔서 기증하겠다고 생각하는 분 피하고 이렇게 섞어봐서 기능을 보는데 만약 모두 다 교차 반응 결과가 음성 괜찮다면 순번에 따라 결정하고요. 1순위가 양성을 보이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기검진 이런 게 추적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응급실에서 부랴부랴 누락검사들을 시행하는데 이때 이상한 거 걸리면 이제 순번이 되더라도 못하고 이제 다시 비순위로 밀리죠. 그래서 응급검사에서 이상 발견 시 수혜가 취소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니까 평상시 관리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최종 수혜자가 결정이 되면 응급실을 방문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제 앞순번이 자주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탈락하는 경향이 높으면 아예 두 번째부터 응급실에 아예 다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항상 혹시나 되면 흑드럼하는 경우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가피한 거고요. 그 내사 장기식 경과를 보면 내사에 빠지니까 참 장기 기능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구불변하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내사 상태에 급성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악화되고 신장 기능이 조금 나쁜 거지. 그럼 이식을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돼요, 대부분. 그래서 내사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나빠지면 후유증이 제법 남을 거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는 아예 장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나쁜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럴 때는 성적이 조금 처지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약간 성적이 처지는 장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반에는 기능이 조금 낮지만 대개는 회복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체 이식보다는 5년 정도, 10% 정도 생존율이 쳐져서 조금 나쁘지만 투석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간 이식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훨씬 높죠. 이식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사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을 이게 이제 작년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이식 받은 사람의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대기 시간까지 다 합친 건 아니고요. 실제는 이것보다 아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인데요. 신장이 한 5년, 간이 1년이 좀 안 되고 췌장이 한 3년 정도 되고 신장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신장이나 폐이식하는 환자들이 적기 때문에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신장이나 췌장을 좀 기다려야 되고요. 간은 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응급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 받아서 이렇게 좀 응급도가 낮으신 분들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식 성공률을 따져보면 우리 몸에 항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항체가 뭔가 하면 우리 몸을 지키려고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전에 이식을 받거나 수혈을 받으신 분들은 수혈도 남의 피잖아요. 전에 이식 받았을 때 남의 신장이니까 그때 공격하는 이런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도 한 반 이하로 생기는데요. 그런 게 생기면 다음 이식 받으면 다음 장기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가 있는 분들은 소위 궁합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섞어본다는 것은 이런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체가 있으신 분들이 이식하면 초급성 거부 반응으로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장기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배정을 안 하고 다른 분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체가 있으면 이식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 성공률이라 하면 최종 수혜자로 선정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정을 받아서 이식 받아서 어떤 경과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항체가 있으면 굉장히 얕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비교해보면 역시 관리를 해서 중간에 불려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취소되고 이런 게 없는 분들이 대개는 이식을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정기검진하는 게 중요하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순번이 됐는데 못 받은 사람들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이게 서울대병원 다른데요. 보면 제일 많은 게 면역학적인 항체가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최근 한 몇 년 동안 한들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이식받을 경제력이 안 되셔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 문제 준비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해두고 한 3년, 4년 그냥 잘 모르고 투석실 다니거나 그냥 외부 병원 다니시다가 관리 안 하다가 이제 불려와서 응급실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또 굉장히 많은 게 주는 내사자가 나이가 많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신장 투석 환자들이 이제 대기 기간 중에 보면 한 2%에서 암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간이식 환자들은 이제 간암들이 있으니까 CT를 많이 찍죠. 근데 투석 환자들은 잘 안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추천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거나 이식을 할 사람만 검진을 필수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환자의 병변력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오래 살 사람들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석 환자나 간이 안 좋은 간병한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암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암이 생기면 이식할 때 면역 억제하면 암이 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암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투석 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이 당연히 잘하죠. 우리 심장 검사에 보면 한 60%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하고 해야 이식을
기회가 왔을 때, 선물이 왔을 때 잘 받을 수가 있고, 이식 후에도 경과가 좋아서 이제 합병증도 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췌장은 특히 내사를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배분을 하는가 하면 궁합이 잘 맞을수록 점수를 많이 줘요. 1점, 0.5점씩 주죠. 일단 어린이한테 우리나라는 가산점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어린이 대기자가 점수를 많이 받고 대기 시간이 요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1년마다 무조건 1점씩 가산이 됩니다. 과거에는 4년 넘더라도 가산점이 더는 없었는데 지금은 대기 시간을 상당히 중시해서 무조건 가산이 돼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상당히 큰 거죠. 외국엔 요걸 굉장히 높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대기 시간에 좀 너무 많은 걸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옛날에 이식 받았던 사람이 실패했을 경우 가산점을 줘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나 가족들이 기증한 그런 가족들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게 이제 신장이죠. 간은 응급도라는 게 자주 유리합니다. 신장은 투석하면서 어느 정도 질은 낮지만 몇 년간은 연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기다린 시간 얼마나 궁합이 잘 맞아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요거에 포인트를 두는데 간 이식 환자나 심장 이식 환자나 폐 이식 환자는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투석 같은 그런 유지하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심한 환자일수록 점수를 많이 줘서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응급도 1이라 하면 간 이식 못 받으면 일주일 내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죠. 근데 일주일 내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응급 상태 1은 등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안 좋은데 등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한 사람들. 그 중에서는 똑같은 상태라면 제2식 환자들한테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응급도 2는 조금 나쁜 거, 덜 나쁜 거고요. 응급도 3은 그보다 이제 덜한 거죠. 간암이 있을 때는 최소한 응급도 2년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대기 시간은 그렇게 많이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간 이식은. 심장 이식도 마찬가지고요. 가급 기정 여부는 굉장히 높게 둡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기정을 한 분이라면 가산점이 높죠. 혈액형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이식센터냐, 어느 장소에서 내사자가 발생했냐는 응급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가끔이 아니지만 응급도가 낮을 때는 점수가 10점 정도 가산점이 되죠. 다음 하나는 확장범주 내사 공여자라는 건데 이제 내사자의 내사 장기의 질이 있죠. 그래서 아주 나쁜 건 아예 기증이 안 되고요. 이거는 표준 범주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건 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사용 가능한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 기준이 약간 틀린데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신장 같은 경우에는 확장 범주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크레아틴 수치가 3.0 이상, 300명 이렇게 좀 나올 때는 좀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이 떨어지는 거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신장사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을까 이건 생각하지 말고요. 이 확장 범주를 보면 한 꾸준히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확장 범주 좀 질 떨어지는 걸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어떤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내사이식이 활성화되고 발달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2009년 가까이는 20% 정도 육박하는데 2011년, 12년 아마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구랑 비슷하게 한 그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성적은 어떤가? 이 그래프가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투석 계속하는가하고 이식을 비교해보면 질 좋은 내사 공여자를 받았을 때는 256일 정도가 투석하고 성적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사 이식을 받아서 256일 이상 썰면 이식이 더 성적이 좋고요. 그 전에 망가지면 투석이 더 성적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성적이 뭐 최소한 1년은 다 넘어가니까 내사 이식이 투석보다 성적이 좋죠. 확장 범주를 받더라도 그 투석하고 동일 성적이 한 531일쯤 나와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쓰면 확장 범주 공여자 좀 질 떨어진 거 받더라도 투석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분석을 해보니까 4년 이상 대기한 40세 이상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질 떨어지는 거 받는 게 투석 계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특히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이거라도 빨리 받는 게 실적이 좋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다 진짜 없는 거 받는 것보다는 빨리 이거라도 받는 게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이 같으면 끝까지 기다렸다 좋은 거 받는 게 좋고요. 당뇨병 가지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은 예를 들어 75세 분이 내사에서 등록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뭐 80세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다리지 말고 하겠냐고 해서 빨리 받는 게 좋죠. 한 10년 쓰니까. 학자범주 내사자로 봤던 신장 이식이 한 10년 쓰니까 이제 질 좋은 거는 한 15년 쓰고요. 평균에서 보면 75세시면 10년짜리 빨리 받으면 좋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간이 시간제는 좀 개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사 대기할 때 실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전국에 서베이를 했습니다. 보면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보면 그것도 이제 전화로 한 번씩 이식센터하고 접촉하는 게 거의 뭐 60%고요. 이식센터 방문을 해서 정식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안검진 하는 분들이 퍼센트가 바뀌었는데요. 제대로 하는 분이 한 17%밖에 안 됐고요. 전국 대표고 서울대병이 좀 많이 하기는 하더라도 한 전체적으로 50%가 안 돼요. 그래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갑자기 이제 내사 대기자 선정됐을 때 취소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뿌리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시간이 너무 경과되면 이분 저분 불렀는데 다 안 되면 너무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점점 장기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사 대기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짧은 시간에 받을 수 있을지 대책을 살펴보면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 가산점이 높지 않지만 신장이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석하자마자 등록하는 게 중요하죠. 한 시간이라도 단축하는 게. 두 번째는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서 선정됐을 때 한 번에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심장병 또는 뭐 축농증이나 뭐 감기 걸려서 시술에 가는 거를 많으니까 이걸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취소되는 걸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학장범주 좀 질 떨어지는 것도 저희들이 되게 전화하는 거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령 내사자라고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자기 연령이라든지 자기 당뇨병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담당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학장범주 공여사 받겠냐고 연락이 올 때 받을지 안 받을지 평상시에 미리 결정을 해놓고 물론 당일날도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단일 범주 내에 제일 문제가 항체가 많아서 궁합이 안 맞아서 이식을 못 받는 경우라고 말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있으면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성공률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센터가 한 50% 성공률이고 저희 병원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 도입해서 제일 많이 했는데 한 성공률이 46% 정도 됩니다. 그런 치료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사 대기자 평가는 이제 등록 당시 평가가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등록 당시에는 궁합 검사를 합니다. 그게 궁합이 많은지 항체가 많은지 그 다음에 암검진 암이 발견될 때 치유하고 일정 기간 재발 없는지 초기암일 때는 2년 중기암일 때 5년 재발 없는지 확인하고 하죠. 물론 암 종류에 따라서 재발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은 조금씩 틀립니다. 심장 같은 주요 합병증 감염, 그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걸 미리 해두는 게 좋죠. 특히 예방접종은 이식한 다음에는 좀 덜 생기거든요. 항체가 잘 안 생기니까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요. 정기검진은 1, 2년마다 주요 문제점들을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교차 반응용 혈액 샘플을 채취하시고요. 투석회에서 매달 검사하시는 것도 같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브로셔를 만들었는데 장기센터가 한번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여러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몇 년 간격으로 해야 될지 이식환자에 맞게 만든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고도 감작이라는 얘기는 뭔가 항체가 많다는 겁니다. 고도 감작이라고 하면 항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서베이를 했는데 항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 정도예요, 아직도. 우리 병원 다 그동안 많았는데 한 3, 4년 동안 항체 검사를 대부분 다 했었습니다. 그 항체 검사 해보면 3분의 1이 항체가 있으세요. 대기할 때. 특히 그 중에 13.6%는 항체가 무지무지 많아서 그냥 순분이 되더라도 26번, 궁합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되는 분들이 한 10%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으면 20장기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사자를 받지 못하죠. 미국도 보면 항체가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그 항체가 굉장히 많은 게 한 15%. 우리나라 실정하고 최근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 대기한 기간들이에요. 요거는 이식받은 사람들의 대기 시간을 따진 게 아니고 아직 못 받은 사람들 대기 기간을 따져보니까 10년, 9년, 8년 되는 분들 대부분 항체가 많은 분들이에요. 항체가 문제인데 이 항체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항체 제거 치료 효과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으시면 6개월마다 반복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한 900만,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식 비용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거를 했는데 전화 연락 와서 선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평균 대기 시간이 4년 넘었고, 이미 한번 연락 받았는데 궁합이 안 맞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성공률이 한 46%거든요. 조금 그 시간이 촉박해서 금방가는 식으로 좀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많이 참조하셔야 돼서 이식 받으신 분들한테 당장은 크게 와닿진 않으실 텐데 혹시 이식이 실제하면 나중에 참고를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이제 이식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유를 해주세요. 이런 강의를 좀 들으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건강강장 강의를 다 동영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보면 뭐 웬만하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셔서 참석 못하시는 분은 다닐 텐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염 관리가 개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많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한 것도 주위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셔서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대개 저희 병원에서는 아마 저희 익센터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다 시켜드렸을 때 혹시나 안 맞았으면 올해 좀 맞으세요. 작년부터 맞은 그 백신 안에 올해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라 우리나라가 유행하는 거라 다 예방할 수 있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신 분은 맞으시고요. 이식 후 한 달 이후라도 언제든지 맞아도 돼요. 독감 백신은요. 이렇게 유행할 때는. 그러니까 바로 맞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랑에처럼 이제 한우회들이 있는데 신장 이식도 이제 한우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 좀 같이 참여해서 정보도 좀 얻고 서로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저희도 이제 최신 정보가 있으면 사이트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이나 뭐 새로 유행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약을 드리면 내사장기 이식은 이제 받겠다고 한번 등록하고 연락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자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투석 개시와 동시에 등록하고 등록할 때 충분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위원회 다 조치를 취해서 이식받을 성분이 됐을 때 한 번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매년 정기검진을 하고요. 또는 약간 질 떨어지는 거라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받으면 더 좋다는 거. 그러니까 항체가 많을 때는 좀 제거를 하는 치료를 하면 반 정도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한우회 등을 활용해서 환자분들이 병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좀 조절하는 게 있으면 치료진하고 치료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두 분만. 신장 이식 제가 10년 전에 제2본질에 많은 어린애가 신장 이식 갔었어요. 그러면은 평균
2명까지 신장을 가지고 이게 한 20년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때 이제 받으면 나중에 또 받아요. 대개는 이제 그렇게 받고 수습하다가 나중에 내사이식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줘서 생체로 한 20년 조금 넘게 가다가요. 수습하다가 내사이식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응급도 두 번째인 경우 예. 이거에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응급도 이요. 네. 근데 이 병원에서는 빨리 보내라고. 응급도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간암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조영술에서 치료하고 하는데 빨리 안 돼. 치료가 안 걸립니다. 이제 내가 착한 붕괴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우리 투웨인 응급도 중에 이제 투웨이는 응급도 1회가 마찬가지니까 투비가 우리 병원이 지금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데이터가 잘 없죠. 중국 데이터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내사자가 많으면 좀 빨리 받을 수 있고요. 되게 성공률이 한 25%그 정도 돼서 우리 투비가 나는 성공률이 75%는 뭔가 못 받죠. 그래서 응급도는 문제가 응급도 1위 우선이니까 이건 좀 근데 역설적으로 나빠지면 응급도 1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받으시죠. 신장하고는 배는 좀 틀고 신장은 이제 유지해주는 생명 유지하는 치료를 하면서 맞아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통계도 잘 나와있지만 성공률이 11%에서 30% 간이식 전체 환자의 한 25%인가가 응급도 2위에서 받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평균 기다립니다. 다음 이제 또 간이식 강의가 연달아서 준비가 있어서요. 저는 그만하고 잘 모르시고 질문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Q&A 질문하는欄이 있으니까 그게 올리시면 하루 안에 되게 답이 가니까요. 그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